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죠? 뭐 잘 지내야죠. 혹시 저기 좀 이쪽에서 TV 소리라든가 피아노 소리 같은 게 많이 들어가지 않나요? 전혀? 뭔 소리가 나요, 그런가요? 지금? 예. 왜? 지금 오늘이 금요일 밤이잖아요. 금요일 9시에 저희 가족들은 불금을 즐기고 편수토랑을 있나요? 보거든요. 그렇구나. 이번 주에 편수토랑을. 내가 좀 바빴어요. 그래서 수요일, 목요일에 통화가 힘들어서 오늘은 네. 금요일 날 부탁드렸습니다. 가족들의 이 요즘 단란한 시간을 방해해서. 아닙니다. 그 둘째는 편안하게 소파에서 편스토랑을 보고 어? 우리 마나님께서는 설거지 하시면서 편스토랑을 보시고 보고, 큰 놈은 그 옆에 TV 옆에 피아노를 치면서 헐크들게 그래? 보고. 이야, 멀티플레이어들이 저 모여있네. 편스토랑이 이 여러 세대에게 다 음? 인기가 많아요. 어, 전 사실 TV 별로 안 보거든요. 음? 안 보는데 음? 저거는 특히 저희 예능 프로를 잘 안 봐요. 음? 근데 저 프로그램은 음? 뭐라 그럴까 남는 게 좀 되게 예능 프로도 보면 어떤 프로는 음? 특히 연예인들 신변잡기로 채워진 건 보고 나서 약간 공허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거는 보고 나서 약간 채워지는 느낌? 나처럼 한 번도 편스토랑을 안 본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줘봐요. 간단하게. 음, 뭔데? 일단 저 프로그램이 뭔지는 아시죠? 뭐 편의점 레스토랑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로만 알았어요. 어, 근데 그게 어, 저기 메뉴가 나중에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꼭 그러면, 그런 건 아닌데 음? 아니고 결국은 요리 프로거든요. 음? 요리 프로그램인데 소위 이제 셀럽들 음? 중에서 요리에 진심인 사람이 음? 그 돌아가면서 주인공으로 나와가지고 그 자기만의 레시피로 음? 그 메뉴를 선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고정 스텝 중에 이 제 고유명사에 역시 약해가지고 그 몽란이라는 중국집 하시는 음? 그 유명한 중국집 요리사 그 음? 셰프 그분하고 음? 그 다음에 붐 이런 고정 음? 멤버도 있고 나머지 멤버들은 또 음? 계속 바뀌는데 왜 이름이 이분들이 편스토랑이야? 가끔 그 메뉴가 편의점으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그냥 예, 듣고 생각했던 거는 예,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할 음, 것이냐, 왜, 이를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좀 약간 엽기적인 레시피 중 하나는 나는 옛날에, 어, 그냥 라면 있잖아요. 네, 어, 라면을 가지고 볶아 먹는데 어떻게 볶아 먹냐면은 그냥 버터하고 신라면 스프 절반만 넣고 해가지고 라면을 볶아서 먹거든? 되게 맛있어. 먹고 나서 속이 괜찮아요? 좀 니글거린다고 다들 그러는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았거든. 하여튼 음, 약간 나는 그런 식으로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간편한 재료를 가지고 뭔가 독특한 레시피를 선보이는 그런 방송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그게 아니고 거꾸로예요. 음, 편의점 제로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일반 요리인데 재료로 해서, 예, 그걸 밀키트로 출시하는 그런 거예요. 예, 그렇구나. 근데 저기 이제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연예인도 있지만 음, 굉장히 그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음. 자주자주 등장하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말인즉슨 그만큼 연예인 중에서 이 요리를 갖다가 이렇게 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막 이런 걸 잘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대표적인 있어? 사람이 그 배우 류수영. 진짜? 와, 야, 이 친구는 어, 일단 어. 정말로 정말 요리 선생님 반열에 오를 만한 분이에요. 야, 나는 이분은 그래서 나는 근데 그런 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 사람들이 다 TV 보면서 여자분들이 그럴 거 아니야. 저렇게 멋있고 잘생긴 사람도 심지어 요리를 잘하는데 넌 도대체 뭐 믿고 그렇게 사니? 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응? 정말 내가 초라해지기 때문에 아, 그러고 싶진 않고요. 그러고 싶진 않아? 다행이다. 예, 근데 어
그 뭐야 일단 요리도 그 굉장히 10분 정도 안에 할 수 있는 음, 그리고 비싸지 않은 재료로 짧은 시간에 팬 하나로 할 음, 수 있는 요리 주로 그런 음, 거를 개발했는데 음, 깊이가 있어요. 왜 그렇구나. 재료를 보는 안목 그리고 음, 하여튼 저렴한 재료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음, 정말 후다닥 가족들을 위해서 짠 음, 하고 아빠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예 그래서 저게 처음에 요리 프로그램도 볼 수도 있지만 되게 음, 가족의 이런 것들도 또 이제 보고 음, 나면 아 내가 음. 주말에 한번 애들 해줘야지 진짜? 그래서 그런 되게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만약에 이달의 프로그램 올해의 프로그램을 준다면 난 음. 저런 프로그램에 주고 싶어요. 진짜? 네 상을 주고 아니, 싶어요. 너무 재밌는 게 사실 지금 나는 이 편스토랑 얘기 들으면서 네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네, 제목이 네. 그냥 밥 먹자는 말이 아니었을지도 몰라 아, 라는 책인데 양희경 선생님 있죠. 누구요? 배우 양희경 선생님. 양희은 양희은 선생님 동생? 선생님의 동생. 음. 그 양희경 선생님이 요리를 엄청 잘하세요. 그분도 한 번쯤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저기? 그치? 그래서 이분이 음. 하는데 이를테면 그 책에 때려 넣어도 맛있는 조합 콩나물 요리 이래가지고 콩나물 무생채, 콩나물 봄동 팽이버섯 볶음, 느타리버섯 콩나물 볶음 막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 레시피를 근데 되게 뭐랄까 간편하면서도 건강식들을 가는데 나는 양희은 선생님 지금도 난 기억나는 거는 이별이 떠났다라는 이제 드라마를 제가 연출할 때 음. 여기 이제 출연을 하셨었는데 그때 가끔씩 스태프들한테 먹을 거를 이렇게 막 도시락 같은 거 이렇게 막 그 찬압 같은 거 있잖아요. 왜? 막 거기다가 밥하고 이렇게 찬을 갖다 지어가지고 스태프들 먹이고 막 그러셨거든. 그 군대 간 아들 면회 올 때 엄마가 싸우 반합.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찬압 찬압. 힘들게 일하는 친구들, 밥은 먹으면서 일해야지 막 이러면서 근데 어, 제가 근데 사실 양기경 쌤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또 되게 재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PD들 중에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음악 PD는 양현샘하고 일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그랬겠네요. 드라마 PD는 근데 이 두 자매와 다 일해본 사람은 드물 거란 말이야. 나는 그렇거든요. 어. 나는 예능 PD로 일할 때 양희은 선생님을 모시고 그 세시봉 트리오 있죠. 네네. 송창식, 그 윤형주, 김세환 이분이랑 양희은 선생님이랑 네 분이 하는 그 이 통기타 콘서트를 제가 연출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양희경 선생님은 이제 드라마 연출할 때만 내가 보면서 이 두 자매님과 이렇게 또 내가 인연을 맺은 것도 되게 재밌다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도 되게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근데 오늘은 그래도 나는 예고한 대로 그래. 예고해 부의 주셨죠. 레버리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레버리지. 요즘 우리나라 저기 뭐야 베스트셀러의 가장 핫한 책 중 하나가 뭔지 알아요? 세이노의 가르침. 그래요? 음. 뭐죠? 베스트셀러 1위 막 그러고 하고 그래요. 어. 심지어 전자책 서점에서는 이 책이 확고부동한 막 1위를 한동안 했었어요. 전자책 아. 서점에서 왜 세이노의 가르침이 1위인 줄 알아요? 영원이거든, 판매가가. 무료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종이책은 돈 받고 팔고요? 종이책도 아주 저렴해요. 어. 8,000원인가 그래요. 근데 거의 반값 그거야. 똑같은 내용을 전자책으로는 무료로 배포하고 왜 종이책은 이분이 왜 팔고 그 수천억대 자산가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세이노? 음. 우리나라 사람이셨어요? 왜 say no냐면은 Say 그냥 no 할 수 흔히들 있는?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say no, say yes 하지 말고 say no 이러라고 해서 say no거든요. 아, 근데 say no의 가르침 책을 읽다 보면 뭐냐면 이분이 막 이렇게 책을 쓰고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돈 버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물론 돈 버는 법을 배우긴 배우지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배운 모든 그 가르침에 대해서 say no 하고 새롭게 하라 뭐 약간 그런 그거거든요. 근데 자기계발서로 보면 저는 say no 가르침 저는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부분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제 종종
자기 혐오에 빠져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독자 메일을 받아요, 이분이. 그래서 아,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은 뭔가요? 막 그럴 어허, 때는 이분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음, 너 자신을 죽이고 싶다면 그 죽이고 싶은 인간을 머릿속에서 끄집어내어서 제3자 입장에서 살펴보아라. 불쌍하고 가련한 모습이 아마 하나둘이 아닐 거다. 길거리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치자. 어떻게 할 거냐? 칼로 찔러 죽이겠냐? 아니면 아이고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유 불쌍하구나 하면서 뭔가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싶어질까?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바로 그 어, 마음을 너 자신에게 어, 가져라. 너 어,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보살펴라. 막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어, 이분이 그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책에서 제가 사실은 세이노의 가르침에 대해서 요즘 약간 독자들 사이에서 호불호가 갈리기는 해요. 어떤 분은 칼럼에서 이 음, 책이 왜 베스트셀러인지 모르겠다라고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신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재밌게 읽은 거 이거예요. 사장을 고르는 법. 에? 사장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사장? 그리고 그러니까 사장이 오너인지 아닌지를 살펴라. 사장. 그리고 사장이 오너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피해라. 어, 뭐 주식을 살 때, 아니 그냥 내가 일할 때 직장을 고를 때 직장을 고를 때, 사장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죠. 음, 그러면서 오너가 아닌 사람은 대부분 본인 자신이 스타로 남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오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수익 구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직원들 봉급을 쥐어 짠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되게 와닿았고, 둘째는 뭐냐면 사장이 오너라고 하더라도 그 돈주머니를 가진 오너를 직접 대면하지 못하는 곳은 피하래요. 왜냐하면 아, 부자가 되려면 사장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데, 사장과 거리가 너무 먼 조직 내에서는 사장의 눈높이를 배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똑같이 돈주머니를 갖고 있어도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 밑에서는 일하지 마라. 왜냐? 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나는 공부도 많이 하고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므로 나의 인건비는 비싸다. 하지만 너는 아니지 않느냐? 게다가 내 손님들은 다 나를 보고 찾아오는 거지 너를 보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라고 해서 이런 분들 밑에서는 돈을 벌기 힘들대요.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중소기업 사장 밑에서는 일하지 마라. 왜냐? 일을 할 때는 하긴 해라. 조심해라. 일은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거다. 하지만 그런 사장들 중 일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을 자신이 고생하던 시절의 눈으로 판단하기에 직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고마워하지 않고 대우가 음, 형편없다. 왜냐면 어, 자기 아주 어려웠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에 미치지 않은 사장은 피해라. 가장 바람직한 것은 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일에 미친 사람 밑에서 일하는 거다. 돈에 미친 사람은 돈만 챙기고 사람은 버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또 이 얘기도 있어. 여덟 번째가 뭐냐면, 사장이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이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당신한테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했다면 그런 제안은 심사숙고해라. 왜냐? 보통 그런 초짜들은 어떻게든 이미 아는 사람들 속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찾는데, 그런 사람을 못 구해서 당신한테 연락이 왔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이에요. 대체 어디서 일해야 돼요? 아, 근데 저는 아, 하여튼 근데 제가 이제 왜 세이노로 시작을 했냐면, 요즘에 하여튼 그 한국의 자기계발서 시장의 1위가 세이노라면은 이 독일에서는 보도 셰퍼거든요. 그리고 어휴, 이 보도 셰퍼라는 저자는 진짜 이 베스트셀러를 많이 쓴 사람이거든요. 아니, 음. 제가 요즘 그쪽을 좀 게을리했나 봅니다. 어떻게 아, 들어도 하나도 모르겠어.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고, 내가 요즘 아, 저기 그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이 사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렇게 막 그 책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럼 학생들이 다들 그 영화는 본 적이 없는데요. 그런 다큐멘터리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살아온 시간이 다른 거다. 내가 좀 더 살았잖아요. 나는 40년, 음, 50년 넘게 살면서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더 볼 수 있었던 거고, 부장님은 그래도 나보다 어리잖아. 그리고 바빴잖아.
하여튼 근데 이 보도 셰퍼의 저는 책에서 이 부의 레버리지라는 책에서 여러분들께 오늘 제가 간단하게 꼭 소개하고 싶은 개념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인공은 보더 보도 셰퍼입니다. 셰퍼의 예, 보도 부의 셰퍼의 레버리지. 부의 레버리지. 아, 레버리지 하면은 왜 음, 우리가 이렇게 뭐 약간 잘못 건 하여튼 이 책에서 그냥 그건 이거예요. 돈을 버는 데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직장인이거나 노동자로 버는 게 첫 번째고 제일 흔하게 우리가 버는 방법. 두 번째가 프리랜서, 음흠, 세 번째가 투자자, 네 번째가 기업가, 네, 5번째가 전문가. 어, 근데 학교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되는 거는 직장인과 노동자나 프리랜서가 되는 방법만 배운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투자자, 기업가, 전문가가 돈을 더 많이 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투자자는 이제 직접 일 안 해도 돈이 스스로 돈을 벌게 할 수 있도록 굴릴 수도 있고, 기업가는 노동자보다 월 평균 5배 이상을 벌고, 전문가는 자신의 특수 지위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자신의 어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책에서 주로 강조하는 거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나한테 뭐가 잘 맞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일하는 게 맞는지 프리랜서가 맞는지. 그러니까 왜 조직 생활이 안 맞는 사람은 프리랜서로 살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또 나중에 가서는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나는 무조건 내가 사업을 해봐야겠어. 벤처 사업가 정신이 있으면은 안트러프러너십이 있다면 그분은 기업가를 해도 되고, 그죠? 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쪽에 맞는 건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직장인 노동자와 프리랜서는 일단 좀 힘들어. 뭐가 힘드냐? 내가 일한 만큼만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큰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리고 그렇죠. 프리랜서도 우리가 큰 돈 벌 것 같지만 프리랜서는 대충의 시간당 임금들이 그 업계마다 분야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려고 하면 더 많이 일을 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몸을 갈아 넣어야지. 갈아 넣어야 됩니까? 근데 나는 이 책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프리랜서에게 실패보다 더 위험한 건 성공이다. 왜냐? 실패하면은 찾는 사람이 없어서 그나마 남는 시간이라도 생기는데 어설프게 성공하면은 막 일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돈은 좀 버는 것 같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거 다 하느라고. 그리고 프리랜서는 일이 들어올 때 해야지 왠지 일이 들어올 때 안 하면은 이게 언제 나중에는 또 시장에서 안 찾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돈은 버는데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삶이 힘들어진다. 이게 되게 와닿지 않아요? 닿네요, 다. 그래서 이분이 이 직장인 노동자나 프리랜서보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는 3가지를 가르치죠. 투자자나 기업가나 전문가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분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과 소득이라는 게 알고 보면 다 다람쥐 쳇바퀴다. 직장인들 다람쥐 쳇바퀴 돌리고 프리랜서도 그렇고, 근데 투자자도 쳇바퀴를 만난다. 왜냐? 투자는 일단 성공하기 어려운데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고, 손실을 피해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보면 세금과 인플레이션을 만나서 얼마 되지 않는 수익이 줄어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기업가도 쳇바퀴를 만나는데, 기업가는 왜 쳇바퀴를 만나냐면 내가 없어도 기업이 굴러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걸 구축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회사를 지탱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 책에서 제일 사실 딱 와닿는 이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고소득으로 향하는 열쇠는 전문가로 자신을 포지셔닝하는 거예요. 왜냐? 전문가가 되면 적은 시간을 들이고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아니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꼭 저기 네.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 그건 직업은 아니에요. 다른 거죠? 오히려 이분은 그 변호사, 의사를 프리랜서라고 불러요. 그래, 그렇죠. 저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오해했어요. 전문가라 그래서. 근데 그거 아니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나, 왜냐하면 의사도 결국 내가 아는 분들 중에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의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의사는 정년이 없어서 심지어 나이 70, 80에도 계속 일을 하고 행복한 분들이 있죠. 그 가족분들은 아주 행복해요. 그렇죠. 본인은 근데 많이 하여튼 근데 이분은 그래서 전문가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는 전문가를 목표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직장인이든 프리랜서건 투자자건 기업가건 다 궁극적으로는 투자도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전문가 수준이 되면 그 사람은 투자자로서 시장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 여기 그 이게 독일 사람 책이라서 아마 이제 음? 독일어를 번역을 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대체 맞아요. 이 전문가를 음. 그 원문에서나 영어로는 뭐가 아, 이렇게 번역이 됐을지가 궁금하네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음, 그거는, 이게 우리말로 전문가라고는 했지만 음, 음. 그 적당한 단어가 그러네. 있었을까? 역시 예리하시다. 음, 나는 근데, 이게 제가 책을 지금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고, 음, 책을 쭉 읽다 보면은 왜, 각 그 음. 5가지 영역에 대해서 되게 길게 설명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이분이 음, 이제 전문가를 설명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문가는 최소 시간을 들여 최대 효율로 버는 사람이다. 어, 누군가 음, 당신 눈앞에서 1,000원짜리 지폐 100장하고 음,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뿌렸다면 음. 어떻게 해야 되나요? 1,000원짜리 100장하고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뿌렸으면은 어, 길에다가 뿌렸어. 어떻게 해야 돼요? 10만 원 대 10만 원 똑같네요. 5만 원짜리 지폐 2장을 얼른 잡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둘 다 그 10만 2장을 원이니까. 잡고 어, 그 2장을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어, 주위에 사람들이 어, 몰려들면은 그 어, 다음에 이제 1,000원짜리를 잡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대부분의 직장인과 프리랜서들은 그냥 1,000원짜리 지폐를 막 잡는다는 거지. 근데 어. 1시간에 얼마 딱 할 때 전문가는 딱 정해진 시간에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저 김 작가님은 전문가입니까? 프리랜서입니까? 저는 이 책 읽고 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음. 여기서 프리랜서와 전문가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아요? 어, 자, 글쎄요. 의사는 프리랜서예요. 왜 의사가 프리랜서냐? 나는 어, 오늘도 저기 아버지 모시고 병원 갔다가 이렇게 느낀 건데, 음, 의사는 같은 시간 내에 다른 요금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어, 어. 그렇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 시간당 내과에서. 임금이 고정적이라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시간당 임금이, 물론 시간당 임금이 높기는 하죠, 의사가. 어,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 그래도 1시간에 뭐 환자를 갖다가 20명을 본다거나 5분에 1명꼴로 왜 계속 이렇게 돌잖아요. 네, 가보면은. 네. 그러니까 어떤 환자가 왔을 때 죄송하지만 저는 선생님한테는 5분 하고 10만 원 받겠습니다. 이거 안 되잖아요. 아, 이게 오로지 유연성이 그냥 없군요. 그렇죠. 오로지 그냥 탄력적이지가 않구나. 탄력적이지 않죠. 오로지 의료보험대로만 가잖아요. 보험 아, 수가가 있고 정해진 수가가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 내과에 가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내과에서 더 비싸게 받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프리랜서인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시장에서 내 노동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음, 돈을 더 벌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 말고는 답이 없는 아, 경우는 프리랜서예요. 자, 음, 전문가는 뭐냐면 연락이 왔을 때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금액에는 안 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는 1시간이면은 얼마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음. 나는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전화 어, 왔는데 음, 차마 그 대가를 묻지 못하고 음. 덥석하는 사람은 뭔가요? 제가 예전에 우리 산책할 때, 네, 산행 가서 제가 왜 부장님한테 얘기 드렸는데, 저는 항상 강의 요청이 오면은 물어봅니다. 되게 네, 뻔뻔하게 그 메일에다가 물어봐요. 그런데 강연료는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절대 그걸 안 알려주거든요. 혹시 그렇죠. 몇 월 며칠에 어디서 하는 무슨 행사에 와주실 수 있나요? 다 얘기를 하는데, 강연료는 얼마입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하시는 분들이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왜냐하면 어,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내가 도대체 얼마 받고 이걸 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거를 갖다가 물어보는 게 왜 습관이 됐냐면 저는 MBC에서 일할 때 이제 이 외부 활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나는 외부 활동 갈 때 연차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음, MBC 연차는 사실은 안 쓰고 나중에 현금으로 보상받으면 왜 하루 거의 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어, 그지 않나요? 그런가요?
뭐, 저야 모르죠. 그렇지. 죄송합니다. 하여튼, 아까 뭐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꼴인데 네. 나는 내 연차 보상받을 수 있는 연차를 내가 써서 가는데 갔더니 5만 원을 줘요. 자,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좋은 취지로 가도 마음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연차 보상보다는 저는 높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그걸 했고 나는 산탄 당상한 얘기가 근데 아니 물건 살 때 가격 안 알아보고 우리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저 이 그렇죠. 물건 마음에 듭니다. 저 이거 살게요. 근데 얼마인지 가격은 몰라. 근데 일단 샀어. 그리고 카드도 줘 심지어. 그냥 긁혀서 나오는 돈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나는 강연이든 뭐든 어떤 일을 부탁할 때 그래서 당신이 그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얼마를 받게 될 겁니다를 안 알려주고 사람에게 일을 시키는 거는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특히 이 지식 노동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건 뭐 그냥 이런 얘기하면 또 여러분들이 또 좀 뭐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내가 어떤 그 아이돌 가수를 정말 좋아해요. 네. 아이돌 가수한테 내가 연락해가지고 뭐 인스타 DM이나 뭐 이런 걸 보내가지고 제가 정말 당신 노래 정말 좋아하거든요. 제가 정말 당신 팬이고 당신 이제까지 나온 앨범은 내가 다 샀어요. 그래서 얘긴데 이번에 우리 어머니 환갑잔치 하는데 와서 노래 딱 한 곡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걸요. 가수 팬이. 근데 작가의 독자들은 가끔 그럽니다. 저 작가님 책 다 읽었거든요. 도서관에 있는 거 제가 다 읽었고요. 작가님 책 너무 좋아하는데요. 저희 이번에 저희 모임에서 저기 저자 초청 강연 한번 하자는데 와서 한번 강연 이렇게 재능 기부를 한 시간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참, 그분도 참.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리끼지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실제로? 하죠. 대단한 분들이 많네. 그리고 그거를 거절할 때 이제 리액션들이 있어요. 당신은 저기 공짜로 즐기는 세상이라는 블로그 하면서 평소 돈에 별로 관계없이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뭘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안 오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렵구나 사는 거는 그런 그분 생각을 저기 하는데 가게 가서 물건 집은 다음에 그러니까요. 네, 내가 이거 참 좋아하는데 내가 즐기는 과자인데 아니 뿐이네. 나는 차라리 그거면 괜찮겠어. 그렇게 해서 긁었는데 100만 원 나오면은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내가 기대한 5천 원인 줄 알고 내가 샀는데 카드에 100만 원 나오면 놀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나는 30만 원 주는 줄 알고 갔는데 가서 끝나고 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기념품 하나 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잠깐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보도셰퍼의 부의 레버리지에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전문가로 당신을 포지셔닝을 해라. 당신이 직장인이든 프리랜서든 투자자든 어떤 식으로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는 방법은 뭐냐? 첫 번째, 더 잘하기보다 남과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두가 다 자기가 그 분야 최고라고 말하기 때문에 최고라는 말로 이목을 끄는 시대는 끝났대요. 그래서 당신이 지닌 다양한 재미와 역량의 교집합에서 당신만의 독특한 자리를 만들어내서 차별화를 하라. 차별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 여기서 가장 잘하는 첫 번째가 아니라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서 그걸 성공시킨 첫 번째가 되라는 거예요. 사실 그 말도 앞에 다르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네요. 역시 예리하셔. 맞아요. 남들이 안 가본 길을 가는 첫 번째 사람이다라는 얘기니까. 나음보다 다름이란 책이 있는데. 그래요? 그 책도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음보다 아니면 다름.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 책 조금 소개해 주실래요? 그럴까요? 나음보다 다름이 브랜딩에 관한 책입니다. 브랜딩 나는 전문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브랜딩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제가 나음보다 다름 한번 해드릴게요. 오케이. 다음 주에는 그러면 나음보다 다름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전문가 포지셔닝은 세 번째 방법. 첫 번째가 될 수 없으면,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까 왜 무조건 첫 번째가 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첫 번째가 될 수 없으면 차라리 새롭게 포지셔닝하라. 자,
대서양을 네. 최초로 비행기를 타고 횡단한 사람이 누군지 알죠? 린드버그? 찰스 린드버그. 그쵸? 음. 자, 우리가 린드버그는 다 알아요. 네. 근데 두 번째로 횡단한 사람은 누군지 모르죠, 우리. 누구지? 두 번째로 횡단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세 번째로 횡단하는 사람은 우리가 또 알아요. 여잔가요? 누군지 맞아요. 야, 역시 네. 감이 좋아. 아멜리아 에어하트. 아, 저 그분 음. 그 어디 박물관인가 어디 가서 그분도 봤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어디였지? 대서양 횡단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비행사. 아마 봤으면은 저기 아니었을까?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항공우주박물관이라든지. 워싱턴 간 적 있어요? 아니요. 워싱턴은 없는데 음. 아멜리아 에어하트가 내가 어디서 봤지? 뭐 중요한 하여튼 일은 박물관에 아닙니다. 가면 예. 근데 하여튼 이 사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첫 번째 린드버그는 기억하고 두 번째는 모르는데 세 번째인 에어하트는 오히려 기억한다. 왜냐? 최초의 여성 비행사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안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차라리 새롭게 포지셔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 이제 들으시고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회사원이어도 좋고 프리랜서여도 좋고 어떤 일이어도 좋아요. 내가 전문가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해서 같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비싼 돈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될까?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생겼네요. 뭐야? 아니 제가 업계에서 제가 하는 일이 희소해서 사실 그러니까 잘한다는 것보다 저가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그 다르게 유일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다르게 한다는 그 범주에 들어가는 거네.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값어치가 되게 싸요. 이거 뭐죠? 그거요. 근데요, 부장님, 네.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네. 그 값어치는 네. 지금 값어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건 쉽게 얘기하면은 시장 자체가 작은 거야. 작은 시장에서는 그렇죠. 시장이 아무리 되게 많이 작긴 해요. 시장이 작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팔아도 시장이 작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2012년에 첫 책 공짜로 즐기는 세상 냈다가 망하고 나서 네. 절치부심하고 2017년에 영어책 한 권 내어봤는데 낸 이유는 뭐냐면 공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없지만 네. 영어를 잘하는 법에서 그러니까 큰 시장을 가면 되거든요. 네. 시장이 근데 이거는 그 안에서도 큰 시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나는 강영욱 쌤 있잖아요. 형욱 동물조련사 훈련하신 분. 네. 우리 솔직히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아지 배변 훈련 시키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 셀럽이 될 거라고 우리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네. 근데 그 작은 시장에서 이분이 독보적으로 그 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나는 백종원 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옛날에 그냥 식당 이렇게 프랜차이즈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프랜차이즈에서 그냥 골목에서 가게 내고 그걸로 이렇게 했는데 다르잖아요.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언제 나를 발견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좀 더 버텨봅시다. 좀 더 버텨볼까요? 좀 더 버텨봅시다. 좀 더. 하여튼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는 나음보다 다름? 네, 나음보다 다름이라고. 저희가 딱 그 관심이 확 가는 주제입니다. 책도 이건 아마 웬만한 도서관에는 다 있을 거예요. 나온 지가 조금 됐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얇습니다. 오케이. 글씨는 또 커요. 오케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읽으면 오늘 소개해주신 V의 레버리지를 보니까 올해 2월에 출간됐네요. 그러면 도서관에서 아직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아, 예약을 많이 기다리셔야 빌릴 수 부장님, 있는 제가 책 늘 얘기하지만 같아요. 예스24에서 하는 크레마 클럽에는 이 책이 그냥 올라와 있어요. 아, 크레마 클럽, 전자책으로? 예, 전자책으로 부엘 레버리지가 크레마 클럽에 있어요. 저는 요즘은 도서관 가서 책 빌리기가 귀찮아서, 그리고 무엇보다 도서관에서 내가 책을 5권을 빌리잖아요. 네, 그걸 내가 이렇게 전철 타고 다닐 때 한 2권, 3권씩 들고 다니면서 읽거든요. 네. 근데 그 2-3권 들고 다니기 너무 무거워. 근데 크레마는 그냥 거기에 수십 권을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전혀 안 무겁고 너무 좋아. 하여튼 부엘 레버리지는 크레마 클럽에 있으니까 아마 다른 그 전자책 대여 서비스에도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음. 근데 그렇죠. 보도 셰퍼 책은 안 보신 분은 한번 읽어보실 만하고요. 네. 이 책 읽어보시고 이 저자 나하고 좀 그래도 코드가 맞네 싶으면은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그 책이 원래는 이분 꽤 쓰셨던 분이군요. 많이 보더 쓰셨어요. 셰퍼, 보더 셰퍼. 보도 셰퍼. 그 보도 셰퍼의 돈도 보도 되게 셰퍼. 유명한 책이에요. 예고를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지금 우리 김 작가께서는 오늘 2권의 이 투자 관련 이거 투자로 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그렇지 예, 뭐 자기계발서 그 부의 레버리지 하니까 왠지 투자 책인 그렇죠. 것처럼 처음 맞아요. 느꼈었는데 그거 하고 그 앞에 말씀해주신 책 하나 더 세이노의 있었죠. 가르침. 세이노의 가르침 2개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은 책 중에 전혀 이렇게 별 기대는 없었는데 대단히 만족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오, 뭐예요? 예전 개그맨 황현희 씨 아시죠? 이분이 쓴 비겁한 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이 최근에 유튜브 나와가지고 네. 월급 중독만큼 독한 중독이 없다. 월급 중독을 끊으라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혹시 그런 톤인가요? 제가 그걸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오케이. 이 책이 이제 공저예요. 황현희 씨하고 어떤 분 공저인데 사실 이렇게 이게 나온 지가 한 2년 됐어요. 1년 반 정도 돼서 당시에 이제 황현희 씨가 책을 내고서 유튜브에 여기저기 좀 나와서 얘기를 했지만 그때는 사실 그 자기가 개그맨 하다가 어떻게 전업 투자자가 됐는지 그 과정을 그런 이제 자기 인생 얘기처럼 인생 얘기 초점 맞춰서 풀어가다 보니까 정작 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이 할애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걸 유튜브에 나온 거 한 2개 정도를 봤지만 사실 개그맨이 쓴 책이 얼마나 깊이가 있겠나. 왜 고명한 책도 재밌고 좋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 개그맨이란 직업 비하하는 게 아니라 맞아. 워낙 이 투자라는 분야가 그렇지. 깊이 시간을 들여서 깊이 있게 연구해야 되는 분야라다 보니까 또 책을 가볍게 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책은 안 봤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도서관에 가서 그냥 있길래 한 권을 봤거든요. 그런데 되게 놀랐어요. 진짜? 네, 되게 놀랐고,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투자에 관한 서적을 많이 읽고 책은 많이 읽었는데 실제로 내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되지 않는 한 사실은 그 필요 없는 공부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책은 그러니까 자기 직업이 있어서 실제로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해야 아닌 사람이 가장 실용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 알아야 될 투자에 대한 자세, 접근법, 그거를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쓴 책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업 투자자가 될 생각도 상황도 아닌데 지금 여기 투자에 대해서 자기도 발을 들여놔야겠다. 월급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는 첫 번째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저는 네. 그분이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개그 콘서트가 폐지됐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나는 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은
변화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 좋은 그러니까 이 포인트입니다. 코미디언에서 투자자로 변화를 그렇게 절실하게 간절하게 모색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렇잖아요. 오로지 코미디언이 출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그 콘서트 하나인데 그 하나가 폐지되니까 얼마나 큰 그 좌절에서 나는 이 투자자 황현희와 이 작가 황현희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을 한복은 없어. 그리고 제가 이걸 읽다가 또 느낀 게 딥다이브란 표현이 생각이 났어요. 자, 이거 저기 뭐야, 예고는 요 정도만 해. 그래, 예고 너무 길게 깊었다. 하면은 본편 나오겠다. 본편 나온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는 그러면 우리 박 부장님의 두 권의 책을 한번 이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권 다 할 수 있을까? 해야지. 알았어. 네, 또 뭐 그 연휴 같은 주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잘 한번 또 네. 즐거운 시간들 보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당장 도서관 달려가서 이 두 권의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스윗 네, 다음 주에 드림즈. 만나요.